신경수 감독님과 박원상, 우미화, 조이봉 배우를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분 먼저 자리에 서서 인사 후 착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찾아주신 기자분들께 신경수 감독님부터 맡으신 역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안산 촬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1년 지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감독 맡은 신경수라고 합니다. 예, 저는 목화섬 피는 날에서 최병호 역할 맡아 연기했던 박원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연 역을 맡았던 우미화입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기성 역을 맡은 조이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목화섬 피는 날은 세월호 참사 10주기 프로젝트 봄이 온다 일환으로 개봉하게 된 장편 극영화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을 소재로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첫 스크린 연출작이시잖아요. 저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영화 목화섬 피는 날을 만들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년 4월 16일 저는 이제 SBS 전 직장에 있으면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날이 16부작 드라마 13부 이제 방송 음악 작업을 마치고 목동 방송국 넘어가면서 이제 그 뉴스로 택시 안에서 뉴스로 이제 기사 소식을 들었는데 그날 이제 해야 하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방송을 내는 일이니까 전혀 이제 그 뉴스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이 될 때까지. 해서 그 기억이 이제 되게 좀 아프게 남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언젠가는 반드시 세월호 이야기로 드라마를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 그런데 마침 재작년에 연부동 치마에서 제게 이제 영화 제안을 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봄이 온다라고 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프로젝트 안에서의 극영화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고민하던 차에 선체 내부를 또 촬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다,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재가 소재인 만큼 출연을 결정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저희 대본을 처음 읽은 뒤의 느낌은 어떠셨는지 박원상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2014-0416 학번처럼 군번처럼 각인이 된 숫자가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저는 직업이 배우인지라 작품을 만나서 작품을 작업하게 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대본이 저한테 왔고 대본이 오면 배우는 그제서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저한테 온 요 인연을 제가 밀어낼 이유도 없었고, 아무튼 10년이 지나서 이런 기회가, 이런 인연이 나에게 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옆에 계신 우리 진취적이신 신경수 감독님과 함께 작년 1년 전에 정말 목포에서 진도에서 안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열차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저도 2014년에 그날 저도 연극 연습을 하다가 그 소식을 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저는 망설임이 없었고요. 당연히 세월호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더 어려웠던 건 오히려 배우로서 작품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는 좀 대본이 투박하지만 너무 솔직하고 담백하다. 그리고 세월호의 10년을 다 담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동안에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활동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해왔던 그 시간들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신경수 감독님이랑 뿌리 깊은 나무 때부터 해서 계속 그 여러 편의 작품을 같이 해오는 어떤 기회를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제안해 주셨을 때 기쁘게 이제 출연하겠다고 했고, 세월호 사가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는 헬스클럽에서 트레드밀 위를 뛰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0년 동안 세상이 출렁거리는 대로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항상 웅어리처럼 있었는데, 신경수 감독님의 이제 선택으로 제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애도를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기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베테랑 배우님들께서 모두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작품 위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 감독님께 이번에 질문 드릴게요. 저희 배우분들뿐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분들이 또 영화 속에 등장을 하시죠. 바로 극단 노란 리본 소속 배우분들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분들로 구성된 노란 리본 분들과 함께 하시게 된 데에는 어떤 특별한 비하인드가 있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비하인드는 아닌데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10년의 세월 동안 그 유가족분들,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분들하고 아주 굳게 성실하게 연대를 하고 기록을 했던 연부동 치마라고 하는 저희 제작사의 활동이 있었기에 이제 영화가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저는 이제 노란 리본이라는 극단의 존재를 몰랐는데 이제 제안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노란 리본이라는 극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 영화에 약간 빈 여백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채워주실 가장 정확한 배우분들은 우리 베테랑 노란 리본의 어머님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은 이미 지금 5편의 연극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공연 중에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잘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노란 리본 외에 이제 뭐 다른 그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화물연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촬영할 때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들까지 모두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이 영화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가지고 그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박원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은 영화 사상 최초로 세월호 선체 내부가 촬영된 작품인데요. 박원상 배우님은 극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배에서 보내신 배우분이시죠. 이게 실제 참사가 벌어졌던 공간인 만큼 감회나 소감이 조금 남다르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회나 소감보다도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은 굉장히 짧은 8회차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요점이 흐려지는 살짝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세월호 선체 안을 세월호라는 배를 유가족분들이 감독님이나 옆에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좀 꼼꼼하게 세세하게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촬영하기 전에 동수 아빠라는 저랑 나이가 갑장인
그 동서 아버님이 아버님의 그 설명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들었고 그 공간에서 촬영을 하면서는 아무튼 평소에 제가 그렇게 재바르거나 능력이 좋은 배우가 아닌데 이번 작업을 할 때는 기존 작업 때보다는 조금 더 집중도가 이렇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에필로그에 그 학생들한테 그 선체를 설명하는 그 장면은 실제 동수 아버님이 그렇게 단체가 오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던 모습을 제가 그대로 흉내를 한번 내본 장면입니다. 질문이 뭐였죠? 그래 세월호 내부에서 촬영하시면서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셨는지. 그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우미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난 전주국제영화제에 저희 목화송 피는 날이 초청되면서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그때 영화의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연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미 작년에 같이 함께 작품을 읽고 리딩을 하고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한 개인으로서 우미화가 바라보는 눈물을 경계하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연이라는 인물 자체는 그러니까 병원은 기억하려고 애쓰다가 기억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연 같은 경우는 그 기억을 애써 외면하려 하다가 삶의 희망을 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건조하고 메마른 상태의 어떤 수연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유가족의 어떤 슬픔, 고통, 분노, 뭐 어떤 그런 모든 감정을 다 담아내기에는 제가 사실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크게 그냥 잡았던 저의 키워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조이봉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님이 연기하신 인물을 보면서 저는 참사 당시 기사로 사건을 만났던 제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뉴스를 보시고 다 구한 거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해주셨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배우로서의 기성의 선택이나 고민은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면 뭐 크게 특별한 지점은 아니죠. 근데 이게 저 자연인으로서 조이봉으로서 물어봤을 때는 이제 10년을 이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의 부채의식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영화를 보셨으니까 사실 되게 마음이 되게 놓이고 편안한 것이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희 다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저에게는 좀 특별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는 선물 같은 작품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한테는 이게 세월호 소재를 다루면서 좀 누군가에게는 좀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연출적으로 고민하신 지점이랑 좀 견제한 지점이 궁금하고요. 박원상 배우는 너와 나에서도 이제 세월호를 다룬 작품을 하셨는데 좀 남다른 마음으로 좀 임하셨을 것 같고 좀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좀 어떻게 전달됐으면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질문 주신 것처럼 대본 작업서부터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가족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
너무 지겹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래서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앞서서 슬퍼하지 않기, 우리가 전유하지 않고 일단 우리만이 다 가져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 인물을 표현할 때나 사건을 다룰 때나 좀 거리를 굉장히 두려고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슬프고 아픈지라 이제 그렇지 않기가 어려운데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최대한 담담하게 담아내야만이 이 10년의 세월을 감히 다 표현하고 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세월호를 아파하는 사람도 세월호를 지겨워하는 사람도 이 영화를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목화선 피는 날 이번 우리 영화는 세월호 2014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쩌면 본격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극영화, 상업영화, 장편영화죠.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된다는 것, 기록되어진다라는 게 저는 연극을 먼저 했던 사람인데, 연극이 하지 못하는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중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작업했던 이 목화선 피는 날이라는 영화가 마중물이 돼서 세월이 더 흘러도 또 다른 시선으로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그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도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야 기억이 이어지고, 이번 영화를 참여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기록이고 기억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죠. 4월 16일 날 그 안산에서 기억식 그 자리에도 있었었는데, 행사장 바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반대의 시선을 가진 분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계셨거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 모습이고 현실이죠. 그거를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배우니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인연이 찾아온다면 반대쪽에 있는 분들을 굳이 억지로 끌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로 그런 분들의 마음도 좀 녹여드리고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말이 쓸데없이 좀 길어지는 것 같지만 저는 이번 이 영화가 22일 날 개봉하는데 최대한 많은 분들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할 테고, 혹시 이번에 못 보시는 분들도 영화는 남더라고요. 전에 제가 남영동이라는 영화를 찍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중학생 어린 친구가 와서 사인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저 남영동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영화는 이렇게 남는구나. 기억이 이어지는구나. 목화선 피는 날도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역시나 얘기를 하다 보면 중원부원이 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가 보았다고 하는 30편 정도의 영화나 다큐나 혹은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내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이것을 파헤쳐나 얻어내셨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우 선생님과 박 선생님 두 분께는 두 분의 글출한 연기뿐만이 아니고 그 나무를 심으러 갔던 행사장, 자원봉사하는 행사장, 행복함, 버스 운전을 했던 운전사, 모든 분들의 이웃들이 마치 실제 살아있는 그 아우라를 느끼는 배우들인 것처럼 해서 현장에서 그 배우들과의 이 사건에 대한 동질성을 어떻게 회복을 하셨는지 각각 설명을, 만난 장소들이 다 다르시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마지막으로 그 조 선생님께는 감독님하고 상의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를 모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게 극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지역 사투리를 잘 쓰세요. 너무나 유창해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그 현장에서 아마 동거차도나 뭐 이런 쪽을 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워낙 빨리 진행이 돼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감독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미학적으로 완성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빠뜨려서 제가 좀 묻는 것은 60분 회차 지점이 있습니다. 박원상 씨가 내리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턴하는 지점인데 원래 그게가 회차 지점인가요? 아니면 그 길을 회차 지점으로 택했고 저는 회차 지점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차가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를 봤는데 역시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가서 제가 이 감독이 누구지? 오늘 꼭 한번 뵈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시계를 되돌려서 그 시대로 다시 갈 수만 있다면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안 하겠죠. 고맙습니다. 예, 먼저 영화를 잘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첫 번째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행정적인 그 절차라는 말씀은 예산의 확보 차원에 대한 질문이신 건지 아니면은 시간 포함해가지고 어쨌건 이제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사실 뭐 저희가 가진 것이라곤 사회교육재단의 지원과 이제 연분홍 치마의 자금 조달과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드라마를 함께 했었던 드라마 스태프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존경하는 우리 배우들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거 하나 꿀릴 게 없었는데 뭐 예상하시다시피 예산이 이제 넉넉치가 않으니까는 회차가 그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작사인 연분홍 치마가 워낙 10년 동안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연대를 잘했기 때문에 선체면은 선체 그리고 진도 앞바다에서 어선을 빌리는 일이면은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지원이 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배우들이 정말 그 촬영 전후에 뭐 일주일 10일 정도의 기간이었지만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우리 부모님들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낯간지럽긴 한데 기적인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 그렇게 찍고 왔던 것이. 그래서 질문을 이제 행정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좀 낯설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마쳤던 이제 소방서 시즌 2 드라마가 4월 말에 촬영을 끝났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바빴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선체한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 조만간 곧 선체한을 찍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불길한 예감이 이제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촬영이 끝나고 나가지고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 선체안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걸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회차 지점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당연히 이제 회차 지점은 아닙니다. 회차 지점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장소를 섭외하는 그 저희 팀원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로타리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프닝에 나왔던 로타리가 엔딩에도 로타리가 있어야 하고, 그 로타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대충 3,650여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느끼는 10년의 세월이라는 시간의 무게감이 있는데, 아마 우리 유가족들이 분들이 느끼는 그 10년이라는 거는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에, 정말 연겁의 시간을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뭐가 해결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다 싶었는데 다시 뒤돌아갈 수밖에 없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의 어떤 무게감의 표현이 이제 첫 번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타리가 그 저울로 이제 제가 넘겨가지고 이제 초반에 잡았고, 두 번째 시간의 역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저기 그 영화를 잘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 앞으로는 다른 곳에 가면은 마치 제 의도인 양 말씀을 해도 될지 허락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마지막 멘트는 굳이 하셨습니다. 그 처음에 전체 리딩을 하러 갔을 때 뭐 조이봉 배우나 우미화 배우나 또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정말 십시일반,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모여졌구나라는, 그러면 뭐 현장이 아무리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해도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뢰 같은 거,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친구들도 목포였죠. 목포에서 비가 오락가락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분명히 출연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어떤 친구가 또 현장에 와서 그 화물노조의 일원으로 기꺼이 또 출연해준 친구도 있었고, 마지막에 저희가 라디오를 듣는 그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 또한 목소리로 십시일반 함께 해준 또 분도 계셨고, 그게 목화선 피는 날이라는 짧지만 가열차게 그리고 진취적인 감독님과 함께 그래도 뭐 아쉬운 점이야 뭐 없을 수 없지만 완주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목소리 그 황영희 씨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소주값을 보태주기도 했던 아주 고마운 훌륭한 사람입니다. 황영희 짱. 저는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병호와 큰딸 채은이와의 씬들이 거의 다고 경찰분 한 분 만난 건데, 사실 우리 지금 배우들 지금 참여했던 배우들 중에는 노란 입은 어머니도 계시고 실제 활동가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현장성이 더 담겨서 그렇게 정말 보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수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차례 개봉 준비하고 전주영화제에서 다큐도 보고 막 이러면서, 수연이라는 인물은 사실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하고 집에 갇혀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수연이 이제는 영화 마무리에 나서서 그런 사회활동가분들과 시민과 그리고 노란 입은 어머니 거기 극단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떤 사람들의 내미는 손을 잡고 이제 나아가지 않을까 앞으로 또,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 영화를 좋게 보셨기 때문에 칭찬을 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칭찬이 무거운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예, 끝입니다. 참고로 조이봉님은 오늘 머리를 곱게
정리를 하고 오셨답니다. 샵에서. 뭐 덧붙이자면 저기 조이봉 선배님은 저랑 그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할 때 그때 이제 전라도 말을 뭐 다른 뭐 여러 드라마에서도 하셨지만은 그때 이제 이미 트레이닝이 되신 걸로. 저는 평소에 그 사투리는 소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뭐 그거는 하여튼 넘어설 수 없는 벽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고맙습니다. 사실 영화 보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자칫하면 어떤 좁은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잘못 그리면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감독님께서 그런 어떤 위험이나 그런 요소들을 하나도 없이 다 피하면서 상당히 영화적으로 참 잘 접근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들의 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다큐가 많았는데요. 다큐는 어떤 현실을 이렇게 폭로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는 작년에 너와 나이 이런 그것도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만 너와 나이에 비하면 훨씬 더 본격적으로 이 사안을 그 영화로 다룬 것 같습니다. 처음 같은데요. 감독님 스스로 보시기에 이 최초의 극영화라는 의미,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극영화가 나온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로써 우리가 세월호를 볼 때 어떻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혹은 좀 더 진전된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 역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직업인이다 보니 겁이 나죠. 겁이 났고 하지만은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이제 영화를 만들고 나가지고 개봉 준비를 하면서 오늘 시사회인데 시사회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요. 보러 와주시라고. 근데 흔쾌히 오시는 분도 있고 너무나 가고 싶고 오고 싶은데 걱정이 돼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영화를 만들 때도 이제 스스로에게 일종의 자기 검열에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태도하고는 무관하게 예를 들어 이분한테 연락을 하면은 안 좋아하지 않을까? 세월호 영화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서 저는 이제 이전에도 영화들이 생일도 있었고 너와 나도 있었고 다 그때 그 시기에 맞게끔 필요로 했었던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영화는 아까 이제 원상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다큐는 많았지만은 극영화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다큐에 비해 극영화가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모든 게 이제 쉬워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배우들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10년의 세월도 흐르고 했으니 세월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어떤 우리의 역사와 지나간 어떤 영화적 소재로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그 계기가 되는 영화가 됐으면 합니다. 그 박원상 배우 연기하신 경은이 아버님께서 좀 울퉁불퉁한 캐릭터로 표현이 됐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는데 연출하시거나 연기하실 때는 되게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촬영 기간이 물리적으로 8회차에 이 장편을 찍어야 했어서요. 그냥 제가 이 작품이 저한테 왔을 때 고민했던 건 고마움이 먼저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의 부분인데 배우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저 박원상이라는 배우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저 흉내내기인
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생각, 뭐 분석이랍시고 많은 생각 안 하려고 했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정말 답변을 잘 못합니다. 연극이 좋은 건 제가 한 연기를 제가 안 봐서 참 행복한데 영화나 TV 드라마는 자꾸 봐야 돼서 괴로운데 아마 감독님께서 좋은 답변으로 마무리를 해주시지 않을까. 네. 이럴 때 사실 저기 최동문 선배님이 계시면 공을 받아가지고 이야기 마무리를 잘 하시는데 지금 촬영 때문에 바빠가지고 나중에 한주하기로 하셨고요. 그 이제 옆에 계신 희봉 선배, 미화 선배님은 제가 드라마 작업을 같이 해서 제 딴에는 이분들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원상 선배님은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한 감정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좀 쓸데없이 부지런한 사람이라 현장에를 굉장히 빨리 가요. 근데 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서 봤더니 저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자기가 스스로 차 몰고 내려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다 둘러보시고 동선 만들어 보시고 해서 그 뒷모습만 봐도 이미 준비 끝났구나 요런 그 믿음하고 신뢰가 카메라가 돌기도 전에 이거 될 것 같은데 선배님 연기를 잘 담아내면은 좋은 게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믿음이 첫 촬영부터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기자간담회를 마치기 전에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마무리 인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이 관객분들께 어떤 작품으로 다가가길 바라는지 조희봉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영화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보고 나서도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그분의 10년이고 저는 제 10년이 있고 그러나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용납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봐주신 분들은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도 저희는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아프고 슬픈 이야기인 건 맞고요. 하지만 저는 또 우리 영화가 되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해요. 서로 손 내밀고 손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많이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영화 현 시장의 현실상 목화솜 피는 날 같은 영화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거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수준이겠죠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영화를 봐주신 분들 피라미드의 정점에 내가 있다 생각하시고 주변에 정말 많은 가지들을 뻗어서 22일 개봉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에필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굴곡이 많고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희망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극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무대를 정리하고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장례가 정리되는 동안 저희 지금 입장하신 위치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봉 배우님 입장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화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입장하신 위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 우미아 배우님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 정면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입장하신 위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박원상 배우님 들어오십니다. 정면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저희 파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박원성 배우님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미아 배우님과 조희봉 배우님 함께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다 같이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세 분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살짝 오른쪽 향해서도 한번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만 세 분 다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감독님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분 함께 촬영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정면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다 같이 힘낼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다시 입장하신 위치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잘 크고 있을 거라고.